자, 안녕하십니까. 세무사 백이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저번 시간에도 한번 했는데, 세금 계산서 제도를 통해서 국세청이 어떻게 판매자의 매출을 알아낼까? 그 과정에서 이 세금 계산서가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는지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일반인들을 어떻게 이 판매자의 매출을 드러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인가? 그거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일단 저번 시간 복습부터 좀 합시다. 판매자, 구매자 모두 사업자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구매자가 물건을 살 때 100만원짜리 사면은 10만원 부가세 110만원을 주겠죠? 그러면은 110만원에 대해서 100만원에 대해서 10만원 부가세 해가지고 세금계산서 발행한다 그죠? 그럼 판매자 부가세 신고일이 되면은 판매자, 구매자 모두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판매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부가세 납부하고 구매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서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시스템 하에서는 구매자는 부가세를 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고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해서 납부하고 국세청은 판매자로부터 부가세 받아서 구매자한테 환급해 주니까 이 3자 3명이 모두 다 부가세를 납부 안 합니다. 그 누구도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최후의 승자였다. 왜 그렇습니까? 구매자가 비용으로 인정받고 부가세 환급받기 위해서는 판매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울며 겨자 먹기로 끊어줘야 되고 끊어주는 순간 판매자는 국세청한테 매출이 다 드러나 버린다. 매출 세금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가 부가세 신고할 때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 두 사람 간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유추할 수 있다. 그래서 판매자의 매출을 국세청이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 부가세 제도가, 부가시세 제도가 1977년인가 8년인가 아마 그때 도입이 됐을 겁니다. 그때 도입이 돼가지고 한 10년이 지나고 한 2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사업자끼리 거래할 때는 이제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판매자의 매출 누락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오케이. 그럼 판매자, 구매자 모두 사업자일 때 국세청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죠?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은 사업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일반인과 거래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일반인. 자, 판매자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입니다. 슈퍼마켓이라 봅시다. 슈퍼마켓 사장님. 일반인은 그냥 우리 사업자 아닌 사람입니다. 사업자 등록증도 없는 사람. 그냥 직장인이라고 칩시다. 직장인 다니는 사람입니다. 코카콜라 1000원짜리 사 먹으면서 100원, 1100원을 일반인은 판매자한테 줘야 됩니다. 내가 일반인이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부가세는 줘야 돼요. 그럼 판매자는 이제 부가세 신고철에 신고하면서 100원을 갖다가 납부합니다. 당연히 매출세금계산서 제출할 필요가 없겠죠. 이때는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줬잖아요. 판매자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받더라도 딱히 줄 게 없어요.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수도 없는 거고 세금계산서 끊어주려니까 일반인은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끊어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야, 이거 국세청이 일반인들이 부담한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환급을 안 해주기 때문에 왜 일반인은 부가세 신고를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고스란히 국세청의 부가세 수입입니다. 이게 수십조가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부가세 수입은 우리같이 일반인들, 사업자가 아닌 사람들 주머니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인이 구매자일 때 판매자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 자, 신고를 안 해버립니다. 왜? 현금 계좌이체 받았고 어떤 증명서류를 끊어준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일반인은 국세청하고 만날 일도 없다.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오로지 판매자가 부가세 신고를 성실하게 해줄 때 비로소 요 거래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판매자가 이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신고를 안 해버립니다. 매출 누락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 일반인이 구매자가 됐을 때 판매자가 매출 신고를 제대로 안 하는 게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이제 다시 지하 벙커에 들어가 가지고
수백, 수천 명의 전문가들을 다시 모여가지고 긴급 회의를 갖다가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거듭하던 하던 찰나에 생각지도 못한 어떤 시스템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용카드가 등장을 했네. 자, 신용카드가 때마침 등장을 했습니다. 옳거니 국세청이 무릎을 딱 쳤습니다. 카드회사를 불렀습니다. 야, 카드회사야. 니네들하고 우리 국세청은 같은 배를 탔다. 우리는 친구다.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신용카드가 등장하면서 카드회사는 무조건 일반인들이 카드를 많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카드를 많이 써야 판매자, 구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드회사는 무조건 카드를 남발해가지고 구매자들한테 많이 쓰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구매자가 신용카드를 긁습니다. 식당에 가가지고 신용카드를 딱 긁었습니다. 그러면 이 판매자는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신용카드를 긁는 순간 그 정보가 카드회사로 들어갑니다. 카드회사로 매출이 통보됩니다. 그러면 카드회사에서 이 정보가 다 모여가지고 결국에는 국세청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국세청으로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제 소비자가 일반인이 신용카드를 긁는 순간 국세청은 판매자의 매출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국세청이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카드회사가 또한 예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국세청이 야, 카드회사야, 너 많이 팔아. 카드 많이 팔아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도 안 하지만은 속으로는 카드회사를 열렬히 응원하게 되는 거죠. 카드회사도 마찬가지죠. 야, 구매자야, 야, 일반인들아, 니네들 카드 쓰면은 우리가 포인트 줄게. 마일리지, 항공 마일리지, 아시아나 마일리지,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시켜 줄게. 그리고 니네들 시집에 가면은 우리 카드 쓰면은 10% 할인해 줄게. 엄청난 그런 달콤한 얘기로 끊임없이 신용카드를 쓰도록 부추깁니다. 이 부추기는 분위기, 국세청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신용카드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세청과 카드회사는 너무너무 행복해졌다. 그죠? 이제 일반인들도 신용카드를 긁음으로 해서 판매자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 정보가 그대로 국세청에 들어가니까 국세청은 판매자의 신용카드 매출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는 이제 부가세 신고할 때 이 금액을 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판매자는 또 한 번 이제 죽어나가는 겁니다. 구매자, 이것도 마찬가지랬죠. 아까 우리가 너 죽고 나 살기 이거 기억나십니까? 사업자끼리일 때 사업자인 구매자인 사업자는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받으라 그랬죠. 비용으로 인정받고 그 다음에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라. 그렇기 때문에 구매자는 무조건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구매자가 살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목을 잘라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그죠? 그 순간 판매자는 매출이 국세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너 죽고 나 살자. 그죠? 구매자 입장에서는 판매자 너 죽고 구매자 나 살자. 이게 사업자끼리의 등식이 성립했는데 이제 일반인 구매자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된다는 겁니다. 얘가 포인트 쌓고 할인받고 그죠?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신용카드 사용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세청이 비장의 카드를 하나 더 꺼내들었죠. 뭡니까? 이 구매자가 샐러리맨, 그죠? 근로소득자라면은 연말정산할 때 니네들이 신용카드 쓴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해줄게. 그러니 세금 깎아줄게. 많이 써.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당근을 확 뿌렸습니다. 카드회사는 포인트, 할인이라는 당근을 확 뿌렸습니다. 구매자 정신 못 차립니다. 정신 못 차린다는 거죠. 그래, 내가 소득공제 받아야 돼. 내가 포인트 할인 받아야 돼. 그러려면은, 야, 판매자, 나 신용카드 쓸래. 그래서 5,000원짜리 육개장 하나 먹으면서도 신용카드 쓰고, 1,000원짜리 편의점 가서 500원짜리 껌 사면서도 신용카드 쓰고, 신용카드 천국이 돼버렸죠. 그죠? 그러면 누가 좋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카드회사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국세청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나는 거죠. 이 등식에서 구매자 행복하다. 어느 정도 포인트 할인받고 소득공제 받으니까 소득공제 이거 얼마 안 됩니다. 정말 찔끔 그죠? 쥐꼬리만큼 공제 받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도 구매자는 죽기 살기로 판매자한테 신용카드를 끌으려고 합니다. 국세청이 너무너무 바라던 방식이죠. 그래서 구매자는 열심히 또 신용카드를 끌고 판매자는 또 죽어나가더라. 매출이 드러나더라. 이런 구조가 생겼다는 거죠. 거기다가 국세청은 이제 한술 더 떴습니다. 최후의 보루, 현금을 매출했을 때 현금 영수증 제도를 또 도입했습니다. 현금 영수증 제도는 국세청이 직접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자, 일반인들이 말이죠. 현금 주고 물건 사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그 자료는 국세청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국세청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도 받았을 때 구매자는 소득공제 또 됩니다. 그죠?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다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매자는 현금 영수증도 내가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된다더라. 악착같이 받습니다. 그죠? 구매자가 살기 위해서 너 죽고 나 살자입니다. 판매자 현금 영수증 발행해줘야 됩니다. 판매자의 매출이 국세청으로 이거는 바로 들어간다. 신용카드는 카드회사를 가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국세청으로 들어가지만은 이 현금 영수증은 바로 국세청으로 매출이 들어가 버리더라.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는 여기서 이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완전히 그렇기 상태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은 옛날이 좋았다 막 그럽니다. 그죠? 세금 계산서 제도만 있었을 때는 이 일반인들이 그냥 현금 내고 그냥 갔다는 겁니다. 왜? 이런 카드도 없었고 이런 소득공제 이런 제도도 없었으니까 그냥 물건 사고 가버렸더라.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판매자들은 부가세 신고 안 했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렇게 느슨하게 하면서 그런 시대가 이제 끝이 났다. 그죠? 사업자끼리 거래할 때는 세금 계산서 끊어주니까 매출이 드러나. 일반인들은 이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쓰니까 매출이 드러나.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 성실하게 할 수밖에 없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시절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제 완벽한 통제 시스템이 가동이 되었습니다. 판매자가 매출을 누락할 수 있는 길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가세 신고는 어쩔 수 없이 다 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럼 마지막 남은 매출 누락 방법은 뭐냐? 현금으로 받고 이 사람이 카드도 안 쓰고 현금 영수증도 안 쓴 그 나머지 현금, 순수한 현금 매출, 그죠? 그것밖에는 이제 누락시킬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제 국세청이 그 업종별로 그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현금 매출이 안 들어오면 또 국세청이 판매자를 잡아 족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매자는 도망갈 길이 없다. 이제 이 모든 시스템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너 죽고 나 살자 시스템이고, 너 죽고 나 살자 시스템의 가장 핵심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구매자라 그랬습니다. 이제 구매자는 일반인이든 사업자든 전부 다 너 죽고 나 살자. 내가 살기 위해서는 판매자를 죽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그죠? 이러한 모든 감시, 통제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다. 그 맨 뒤에는 국세청이 지키고 있더라.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국세청이 판매자의 매출을 훤히 꿰뚫어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세금 계산서 일반인 편 너 죽고 나 살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